본 강의는 클로드의 프롬프팅 가이드를 100% 적용. 클로드 3점 소넷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숙지하셔야 합니다. 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각 채법별로 학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법으로는 부족하며 회사에서 권고하는 방법을 LLM별로 다르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5년차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긴급으로 업데이트 해드렸던 미친 업데이트 클로드 3.5 소넷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소넷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마스터하기, 이 내용은 제가 다른 곳에서 공부한 엔지니어링 기법이 아니고요. 클로드 즉 엔스로픽 측에서 제공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마스터하기 요령을 그대로 100% 수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GPT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제미나이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클로드 3.5에 적용되는 부분이 약간씩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회사별로 학습시키는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르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프롬프팅 가이드가 있고 클로드 3 엔스로픽에서 제공하는 프롬프팅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클로드 3.5를 사용하시는 클로드의 이용자의 최적화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가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클로드 사용자는 반드시 이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용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얼굴이 나가면은 집중하시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저의 얼굴을 가리고 집중하시도록 강의에만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와 소통하며 대화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프롬프트는 그 대화를 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레스토랑에서 여러분들이 주문할 때처럼 AI에게 정확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GPT를 쓰든 클로드 3.5를 쓰든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는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거와 같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챗봇이 인공지능이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아닌 것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효과적 프롬프팅 팁입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 제공. 이 부분은 여러분들 워낙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하나의 예시를 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거나 줘, 음식 추천해줘 이게 아니라 저녁 식사로 2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채식 요리 3가지를 추천해줘.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고 명료하게라는 부분에 현혹 되셔가지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라는 부분, 사실은 명확하지만은 구체적인 지시라는 부분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라는 것은 이율 배반적이고 맞질 않아요. 간결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간결하고 명확하게라는 프롬프팅 기법에서 수없이 가르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셔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간결하게 쓰시면 안 돼요. 아셨죠? 간결하게 쓰시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시 활용이 중요했습니다. 좋은 이메일 써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예시처럼 정중하고 간결한 스타일로 회의 일정 조정 이메일을 작성해줘 하고 여러분들이 쓴 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시면은 그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고요. 아주 프로페셔널한 마케팅 담당자가 쓴 예시글이 있다면은 그런 글을 차용을 해서 예시로 붙여넣기를 하면은 많이 길어지겠죠. 당연히 많이 길어지더라도 그렇게 예시를 여러분들이 첨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별 사고 촉진입니다. 이걸 프롬프팅 기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Let's think step by step 그리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생각합시다라는 기법을 수없이 제가 강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예시라는 건 단계별로 사고를 촉진하는 연쇄사고 기법, 제로샷 연쇄사고 기법을 여러분들이 차용을 해서 30일 다이어트 계획을 다음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줘라고 하셔야 구체적이고 단계별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간결은 아닙니다. 절대로
계속 강조합니다. 간결이라는 것은 신이 나오셔도 한마디로 여러분을 설득시키거나 이해를 못 시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프롬프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시를 들거나 맥락을 포함시키면 더 길어집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긴 글을 쓰는데, 긴 프롬프팅 글을 쓰는데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네 번째, 반복적 개선의 중요성입니다. 옷가게에서의 예시입니다.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이것보다 더 캐주얼한 스타일로 수정해줘,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수없이 비교해보고 거울 앞에 가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프롬프팅 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죠. 남자분들도 골프채를 고르시거나 신발을 사실 때 보면은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다 비교해보고 사이트도 비교해보고 하시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이 전에, 바로 직전에 대답했던, 아니면 직진 전에 대답했던 응답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추가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정이라는 말이 없앤다는 뜻이 아니고요.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변경해 가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AI의 응답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만이 인공지능이 대답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환기시키고 맥락을 이어가도록 유도하고, 그 응답을 바탕으로 모순된 부분을 수정을 해달라고 해야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자기가 잘못된 오류가 난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을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그죠? 전에 대답했던 어떤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수정을 해줘야 해야지, 나온 대답이 천자면은 천자 중에 어느 부분이 잘못되는지 인공지능도 신이 아니니까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과 뇌가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줘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모호하게 광의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클로드의 지식을 활용을 하십시오. 뭐냐면은 클로드는 2024년 4월까지 학습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최신의 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른 챗봇들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023년 12월, 2023년 9월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새같이 빠른 정보 시대에서 1개월, 2개월이라는 것은 굉장히 낡은 정보가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클로드의 최신 정보, 2024년 4월까지의 학습 정보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비효과적인 예시는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해 설명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23년 기준 가장 시급한 환경 문제 3가지와 각각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해줘, 하나의 예시입니다. 프롬프트가 길어지면은 구체적이 됩니다. 명확해지고. 간결해서는 절대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3단어로 갖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으실 수 있는지,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은 챗봇에서 못 얻게 되십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6번째, 역할 설정 활용입니다. 다이어트 조언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페르소나죠. 역할. 이 부분은 왜 하느냐면 인공지능이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학습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그 방대한 자료를 컴퓨팅으로 검색을 하고 다 100% 확인한 다음에 대답을 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1초 만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GPT 옴니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20초에서 최소한 30초 이상이 걸려야 돼요. 그래도 검색이 정확히 안 됩니다. 그럼 검색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걸린데, 자기 서버 속에 학습된 그 방대한 인류의 전체와 맞먹는 지식의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1초, 2초 사이에 절대로 인공지능이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정하는 이유는 영양사라고 지정을 하는 순간에 방대한 자료 중에 요리, 영양에 관련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학습된 지식을
보겠죠. 그럼 어때요? 같은 시간이면은 요리와 영양에 관련된 것만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훨씬 많고 정확한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생선 가게가 있으면은 전체 시장 백화점에서 가는 게 아니라 몇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안내판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내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7층부터 1층, 1층부터 7층까지 찾아다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안내 간판을 붙여줌으로써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서버에 분류되어 있는 지식이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만 집중적으로 검색을 하고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니까 단답형인 경우에 1초에서 5초 안에 대답해라라고 알고리즘이 짜져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시간에 좁은 부분에 집중해서 데이터를 검색을 하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퀄리티가 높은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셨죠? 안내 간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함으로써 일산에 사시면은 일산만 검토를 하면 되잖아요. 주민등록 조회할 때. 그럼 훨씬 빠르겠죠. 전국에 있는 5천만 명을 조회하는 것보다. 그렇게 구분시켜서 미세하게 일단 검토할 부분을 종목을 결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페르소나가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 작업별 팁과 예시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콘텐츠 제작인 경우에 효과적인 프롬프트 작성인데 비효과적인 예시는 AI에 대한 글을 써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우측의 예시에서 보듯이 내가 원하는 목적이 10대 청소년을 위한다. 그 다음에 윤리에 관한 것을 원한다. 또 몇 자 정도의 글을 원한다라는 부분을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대화체로 원한다. 전문적인 체로 원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벌써 4가지를 요구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실상의 예시도 포함해 주라고 하면 5가지를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려면은 5가지, 6가지로 미세하게 하셔야 좁아지죠. 구체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결하다는 말씀은 제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한마디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리 가까운 부모 자식 지간에도 밥, 물 이 정도는 인간이기 때문에 알아듣겠죠. 그러면은 물 했을 때 나는 시원한 걸 원하는데 시원한 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미지근한 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부모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결이라는 말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는 금기시 하셔야 되는 단어예요.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요약이나 Q&A 같은 부분에서는 이 보고서를 요약해서가 아니라 첨부된 파일 제목 그리고 거기에서 가지수, 첨부된 파일의 내용을 계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면은 원하는 부분의 목차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정을 해서 요약해달라. 그리고 페이지 번호도 함께 제시해줘.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데이터 분석이나 시각화인 경우에는 이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기술을 하셔야 돼요. 효과적인 예시에서 보듯이 최고 최저 판매월, 분기별 판매 추이, 연간 총 판매액 이렇게 명확한 거와 간결한 거는 절대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할 때는 새 제품의 아이디어 내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측의 예시처럼 환경 친화적인 주방용품에 대한 아이디어 10가지를 제안해줘. 각 아이디어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설명을 덧붙이고 가능한 타겟 고객층도 언급해줘.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이 있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및 성능 최적화. 이 클로드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허용을 해줘야 됩니다. 클로드의 제일 밑에 대화창에 보면은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솔직한 소통을 장려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미숙한 점을 인정하고 내 생각과 아이의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해야 대화가 이어지겠죠. 그렇듯이 모르는 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줘라고 미리 언급하시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롬프팅 엔지니어링 가이드의 강의를 하기 전에 항상 질문을 할 때 진실인지 팩트 체크도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대답하고 검색을 하다가 검색이 안 되면은 하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아기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아이한테 무리하게 하지 마라. 천천히 차근차근 꼼꼼히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것고 인간하게 말하는 것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도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불확실한 부분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다. 이거는 지적을 하고 피드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써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겠다 그러시면은 뭐 틀린 글을 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쓰고 내가 모르는 분야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글을 작성하시길 때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수없이 인공지능이 아닌 그 글을 보시는 분들이 글의 수준을 굉장히 낮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적 수준을 낮게 보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공지능이 작성해주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적하고 의구심이 나면은 이거는 조금 의구심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거든. 그런데 그 글을 또 모르는 내용은 이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런데 모르는 단어를 사람과의 대화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는 척 하잖아요. 나의 무식함이나 나의 무지가 드러날까봐 부끄러우니까. 그러나 인공지능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 그래야 돼요. 인공지능한테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정확성을 향상시켜 나가셔야 된다. 그리고 복잡한 작업 분해는 이 복잡한 작업은 인공지능이라도 신이 아니잖아요. 학습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부 검토해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는 단계별로 지정을 해주면은 한 단계 한 단계에 집중하면서 그 분야만 검색을 하고 답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단계로 구분함으로써 인공지능은 4번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내판을 어느 물건이 어느 층에 있다는 걸 알려주니까 시장조사부터 먼저 해라. 그러니까 시장조사에 관련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를 분석해라. 그러니까 경쟁사만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런 집중적인 단계를 4단계를 거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더 정확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죠. 물론 시간은 더 걸립니다. 그거는 감수하셔야죠. 아셨죠? 그 다음에 새 요청의 모든 맥락을 포함하라. 이전 대화를 요약해라. 앞에서도 설명했고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인공지능도 기억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인정을 해야만 해요. 인공지능은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인공지능은 신이 아니에요. 인공지능도 기계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걔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대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거나 아니면은 마지막 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서 맥락을 이어가고 걔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수정을 요구할 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일부분의 내용, 답을 준 천자의 내용 중 틀린 부분, 의구심이 나는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위해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맥락 유지의 중요성은 이전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더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맥락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공지능이 답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 인공지능에게 지적을 하거나 피드백을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좋은 프롬프트와 나쁜 프롬프트의 예시는 앞에서 보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간결한 것은 인공지능과의 대화에서는 잊어버리는 개념이어야 한다. 간결하면은 신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잠깐 한 5초 동안 눈으로 보시는 사이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작성 시 주의사항, 명확성, 일상대화의 예시에서 친구에게 뭐 먹을래 물어보는 대신에 오늘 저녁으로 한식, 중식, 일식 중 뭐가 좋을 것 같아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요리를 시킬 때 아무거나라고 시키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집중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AI 프롬프트 적용, AI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명확하고 간결하고 명확하라는 게 GPT를 처음 강의할 때부터 이상하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라는 게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짧게 쓰고 간결하고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길게 쓰십시오. 길게 주저리 쓰시면 됩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글을 짓기를 잘 못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쓰는 핵심만 키워드만 골라서 쓰시는 부분이 잘 안 되거든. 훈련이 안 되셨으면은 주저리 많은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 PPT 준비하고 클로드 3.5 업데이트가 있으면서 저에게 알려준 내용들 프롬프트 가이드를 가지고 배텐트 그 가이드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이 가이드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제가 추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13강까지 하면서 또 단톡방이나 이런 곳에서 예시를 들어가면서 계속 설명했던 내용을 조금 첨가해서 부원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또 좋은 정보, 소식,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